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부쩍 자주 보이는 이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멧돼지와의 전쟁인데요. 법적으로 또 따져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어제 아침에 경북 청도의 한 가정집 앞마당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60대 여성이 이제 멧돼지랑 부딪혀서 허리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시골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요즘에는 도심도 멧돼지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자, 역시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멧돼지 보이시죠? 경찰 호송차 보이고 경찰서를 찾아온 불청객 멧돼지 지금 뭐 약간 공사 자재 사이로도 막 들어가고 지금 뭐 주차장인 것 같죠? 차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멧돼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갑니다. 처음에 딱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달려가더니 심지어 경찰서 안으로 난입을 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봤어요. 자, 크기도 크고 한 100kg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마취총으로서 좀 마취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취총을 이렇게 조준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나 이제 잘 피해 다니니까.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조준도 쉽지 않았고.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실탄으로 이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실탄을 5발을 쐈는데 예. 그것도 이제 30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그렇죠. 겨우 잡게 됐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들도 이제 찰과상의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마취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대로변으로 지금 마지막에 나갔잖아요. 네. 또 시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실탄으로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사진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대구인데 대구에서 이번에는 조금 작아요. 수성구 도심 어린이집에 새끼 멧돼지가 나타난 겁니다. 새끼긴 해도 뭐 1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보다 클 수도 있고 역시 한 3시간의 대치 끝에 사살이 됐고 다행히 뭐 아이들이 다치진 않았다고 해요. 자, 지금 뭐 저희가 두 사건을 봤습니다만 지금 뭐 왜 이렇게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걸까요? 두 분 왜 출몰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이제 계절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여름에는 염분이 부족해서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렁이를 먹으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주택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는 또 들었을 때 뭐 짝짓기를 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먹이가 필요해서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또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법 전문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동물 전문가 같은데 신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면서 자연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 사실은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많이 멸종이 되고 있는데 이 멧돼지는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안 좋은 유해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소에 먹는 것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도시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가. 자, 두 법학 전문가의 멧돼지 출몰에 대한 해석을 들어봤는데 제가 진짜 멧돼지 전문가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이제 겨울을 날아가면은 몸을 불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산 쪽보다는 뭐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교미 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와요. 이제 짝짓기 처리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엄청 예민해졌어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덤벼들죠. 자, 두 분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겨울이 되려면 몸을 불려야 되니까 먹을 거 찾으러 오고 또 교미해야 돼서 오고 짝짓기, 번식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에 저희가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야생이면 주인도 없는데 갑자기 다쳤단 말이죠.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 시설, 뭐 그런 작업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주체는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이 다쳤을 경우에는 뭐 5일 이내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 보상금 신청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은 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네. 또 흔하게 일어나는 피해가 사실은 벌이나 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간 뭐 1,800, 2,000건 넘는 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상 보험을 네. 별도로 들어서 이 5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뭐 2017년부터 그 보험을 들어서 이 지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근에는 서귀포시에서도 네.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좀 더 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좀 편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한테 피해 입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보상을 하고 물론 지자체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지자체가 관련 보험까지 들 정도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함부로 이렇게 사살하거나 포획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살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임 변호사님? 일단은 야생생물 보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동물들이 뭔가 사람의 생명이나 네. 재산에 이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유해 조수에 대해서는 이제 포획을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보호단체에서는 뭔가 이게 동물권을 침해를 한다 이런 이제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포획을 할 때 총기를 사용을 이제 보통 했을 때는 효율적인데 예. 총기 사용 대신 포획 틀이나 아니면 포획 트랩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조금 유해동물을 좀 이렇게 포획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게 총기 사용까지 과연 이제 허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문제가 같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야생인 줄 알고 사살을 위협을 받아서 했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거 사실 내 멧돼지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재물손괴. 네네네. 그럼 이 경우도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게 지금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멧돼지를 정말 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멧돼지를 건드려서 뭔가 이게 피해가 일어났으면 그랬다면 이제 소유자한테 뭔가 이제 책임을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야생동물이 정말로 그냥 일방적으로 뚫고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상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JTBC가 있는 상암동에도 사실 또 야산도 있고 멧돼지 언제든 마주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것도 전문가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멧돼지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슉슉거리고 막 그냥 푹푹 막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럴 적에는 절대 소리 지르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은폐물을 뭐 큰 뭐 나무를 찾는다든가 뭐 모퉁이를 찾는다든가 그렇게 찾아갖고서 그 멧돼지를 쳐다보고 뒷걸음질해서 살살살살 도망가서 은폐물에 숨는 거예요. 자,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숨을 곳을 좀 찾아서 천천히 자극하지 않고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